2006년 12월 플로리다주의 나소 카운티. 한 이동식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와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였는데요. 남편인 마이클이 신생아 육아로 지친 아내 에피를 더 자게 하려고 아들과 거실에서 자고 있던 중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우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대피했는데 에피가 탈출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불로 인해 에피가 나올 수 없게 되자 불을 보고 달려온 이웃에게 에이든을 맡기고 위성 안테나로 창문을 깨서 에피를 구출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현장에서 신생아와 아내를 무사히 구해낸 마이클은 영웅으로 뉴스에까지 소개되었지요. 하지만 사건 한 달 후 에피는 자신의 침실에서 공격당했고 사건 4일 만에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다름 아닌 한 달 전 에피의 생명을 구했던 남편 마이클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인 에피와 마이클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에피를 보고 지나던 마이클이 도와주게 되었고 그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지요. 두 사람은 2004년 결혼을 했지만 2005년 이혼을 했고 2006년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들인 에이든이 태어난 것이었지요. 부부의 집에서 난 화재 사건은 전성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대처가 늦어졌던 것으로 보였고요. 화재 사건 후 집이 불타버리게 되자 아이와 부부는 마이클 부모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던 이동식 주택은 마이클 부모님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마이클의 여동생이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난 2007년 1월 다급하게 9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의 신고였는데요. 마이클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서 그의 아버지가 전화를 넘겨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둔기로 맞아 심하게 다친 에피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범죄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현장 감식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에피를 처음 발견한 마이클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불이 났던 밤처럼 마이클은 에피를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려고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잤는데요. 에피가 있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더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에피가 심하게 다친 걸 발견했다는 것이었지요. 사건 전날도 마이클은 911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헛간에서 숨어있던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었다고요. 마이클을 공격한 거 외엔 없어지거나 한 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마이클의 등장에 공격을 하고 도망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전날 마이클을 공격했던 사람이 다시 온 것일까요? 당시 인근에서 2건의 침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에피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건 발생 사이로 에피의 부모는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피는 한 달 반 된 어린아기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에피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이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침입자는 에피의 방문 후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 밖에는 잘라낸 방충망이 있었는데요. 방충망만 잘려 있었을 뿐 창밖에는 범인의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워 서리가 내렸기 때문에 범인의 족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면 흐트러졌어야 할 안쪽 창 쪽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도 흐트러져 있지 않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창가에는 빨래 바구니가 있었는데요. 범인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면 치워져 있어야 했거나 바구니가 쓰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창틀의 먼지 등도 최근 문대지거나 한 것이 없다는 점, 창문을 통해 누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침실의 바닥은 흰 카펫이었는데도 밖에서 침입한 범인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지요. 집안에는 아무것도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에피의 침대 바로 옆에 지갑이 그대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단지 에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범인의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길 건너편에 사는 마이클의 여동생은 개 8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밤 개가 짖는 등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창문을 통해 누군가 들어왔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피의 부모님도 마이클에 대한 의심을 조심스레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에피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마이클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동차 콘솔 박스에 자신의 약이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쥐 여러 마리가 나온 적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심한 장난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에피는 매우 놀랬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수색하자 에피와 마이클의 사이에 의심이 가능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끼리의 빨간맛 영상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도 35살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남성과 잦은 통화가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마이클을 의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클의 차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뒷좌석 아래에 공구등을 넣을 수 있는 숨겨진 공간에서 망치와 전선 조각, 장갑 등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선은 이동식 주택의 현장에서 발화지점이었던 전선과 일치했고 망치는 범행 당시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망치에 묻은 붉은 액체가 에피의 거심이 밝혀졌고 에피의 상처와 망치의 모양이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장갑 2켤레 중 한 켤레의 안쪽에서 마이클의 DNA가, 나머지 한 켤레의 바깥쪽에선 에피의 DNA가 발견되었지요. 이 결과로 마이클이 2겹의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종이타올도 발견되었는데 검사 결과 에피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마이클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차량은 잠가놓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차에 물건을 숨겨놓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화재 사고에 관련된 증거까지 침입자가 갖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친구는 마이클은 에피를 사랑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했다고 제보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로 15만 달러의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수혜자는 다름 아닌 마이클이었습니다. 검찰의 이론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원치 않았던 마이클이었지만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여 에피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 안에 쥐를 넣고 이동식 주택에 불이 나게 하는 등 적어도 2번의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이클과 변호사는 한 달 전 화재에서 에피를 구했던 것은 마이클이었다며 부인합니다. 목적이 에피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영웅처럼 에피를 구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화재 당시 이웃과 가족들이 불길을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마이클은 에피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해치려 했던 파렴치범이 영웅이 되었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던 것뿐이었습니다. 에피의 사망 당일 마이클이 입고 있던 목욕 가운에선 에피의 혈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에피를 공격했고 페이퍼 타올로 닦은 옷을 입고 모든 증거를 차에 옮겨두고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이클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를 판결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길에서 가족을 구한 것으로 칭송받았던 영웅이 알고 보니 아내를 해치려 했던 시도 중 얼떨결에 아내를 구한 것일 뿐이었던 사건과 그 이후에 이 가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아픔을 줬네요. 생후 2달도 되지 않아 엄마를 잃었던 아들은 아빠에 대한 기억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어난 해로 추정해보면 현재 고등학생일 텐데 이 아이의 앞날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